코어라인 소프트 장중 상한가, BHI 45%, 두산 에너빌리티, 선진 뷰티 사이언스, APR, 파마리서치, 휴젤 역대 신고가, GNC 에너지 역대 신고가, 하나솔루션 축하드립니다. 시황부터 간단히 보고 추천주 결과와 현 대응법 볼게요. 자동차 관세 완화, 지수가 14일째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5일선 살짝 이탈했는데 다시 회복을 했고요. 워낙 크게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을 계속 염두에 두고 비중 조절 현금화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둘 다 61선까지도 회복을 했고 현재 코스피가 ADR 125까지 올랐습니다. 120% 이상이 과열권 진입이죠. 현재 노랑 과열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열 구간이니까 자, 요 구간에서 조정 나오죠. 지금도 이 구간에서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이전에 과열권 구간에서 크게 밀렸던 구간이 있고 지금 침체 구간에서 또 올라오고 있죠. 이 밑에 침체 구간에서 비중을 많이 실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과열 구간에서는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ADR은 120% 이상이 과열권이고 현재 코스피가 125로 과열, 코스닥은 113%로 아직 과열권은 아니고요. 75% 이하, 보통 60% 정도가 완전한 찐바닥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 구간에서는 공포에 짓눌리지 말고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상승한 추천주는 의료 AI, 원전, 화장품, 미용기기, 전력, 비만 치료에서 나왔고 상승률 상위, 유심 관련주 일부 계속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시간으로는 또 하락이 나왔죠. 워낙 크게 많이 올랐고 산불 테마처럼 2-3일 강세 나왔다가 제자리로 떨어지는 거 경계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과열 구간이고 생체 인식 역시 해킹 관련, 보안, 해킹, 비만 치료제,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오늘 홍준표랑 안철수가 경선 탈락하고 김문수랑 한동훈이 조금 반짝했고요. 경남스틸은 하한가를 갔죠. 제약, 코어라인 소프트, 2차전지, 지역화폐, 개헌, 의료로봇, 자동차 부품, 화장품, 원전. 현재 개헌이랑 저출산주가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가짜 반등은 조심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치 테마주들 4월, 5월이 고점일 것이다. 6월까지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 당선자 테마도 재료소멸 하락이 나옵니다. 의료 AI, 코어라인 소프트부터 볼게요. 이때 한번 크게 40% 정도 수익 나왔고요. 뒤에는 주주 배정 유중으로 돌발 악재로 하락이 나왔고 또 이 하락을 기회로 보자 재추천 나갔습니다.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손절은 4월 9일에 저점 드렸고요. 8% 4일간 노랑 수익 주다가 뒤에는 밀렸지만 여기 그려놓은 대로 초록으로 밀렸다가 보라시키고 반등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하라고 미리 그려놨고 이렇게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10% 정도 상승 나올 때 5,500원 정도 할 때 위 흐름을 상기시켜 드렸고 장중 상한가 나와주면서 눌림 최대 30% 수익이 나왔죠. 자, 돌파는 8% 반복 수익 나왔고 이때 수익 놓치고 가만히 들고 있었어도 오늘 수익 전환 나왔습니다. 눌림 매수가에서 추매했으면 중간값 수익 나와준 거고요. 이날에 추천할 때부터 눌림 매수 가격은 여기였다. 이렇게 눌림 매수 가격은 여기였다. 미리 그려놓은 겁니다. 항상 초록 화살을 기본으로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돼요. 이때 매수 안하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러면 요 구간이 눌림 매수 타점이었고 뿅! 장중 상한가 수익이 나와준 거죠. 초록이 기본이다. 상승했던 이유는 국내 의료 AI 최초로 AI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소식. 최초 타이틀. 리딩방 캡처고요. 4월 14일에 종목명 검정색 깔별. 4월 14일 추천주는 코어라인 소프트다. 돌파 매수 가격 있고요. 눌림 매수 가격 있고요. 눌림 매수 가격이 5,000 초중반. 이게 돌파 매수자의 2차 추매 가격이랑 일치하기도 합니다.
A를 선택해서 돌파 매수를 했다. 근데 주가가 하락이 나와. 그럼 여기서 2차 매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돌파 매수 안 해. 그러면 A 생략하고 B 기다렸다가 5천 초중반 기다렸다가 1차 눌림 매수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권리락으로 가격이 변동돼가지고 손절가가 4858입니다. 4월 9일에 저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고 그냥 4월 9일에 저가가 손절가였다. 4월 14일 추천주는 코어라인 소프트다. 이렇게 이미지로도 대문짝만하게 박아드리니까 헷갈릴 거 전혀 없죠. 4월 9일에 저가를 지키고 장중상한가가 나왔다. 4월 28일 이때도 제가 월요일에도 낙폭과대 코어라인 소프트 그리고 신고가 파마리서치 휴젤 보유자는 진행 중이니까 홀딩을 하세요. 미보유자는 1차 매수 가능하다. 코어라인 소프트는 하루 만에 장중상한가가 나왔고 미용기기 두 개는 역대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죠. 느리게 우상향하는 파마리서치와 휴젤 뒤에 볼 거예요. 코어라인 소프트 월봉 신규 상장주고 크게 하락 나오고 지금은 박스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때 한번 40% 수익 나왔어요. 40% 수익 나오고 개파락 나왔을 때 주주 배정 유중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바닥 추천드리고 오늘 장중 상한가가 나왔던 거죠. 지금 바닥에서 박스 매매 구간이고 일봉 이때 크게 수익 한번 나와줬고 주주 배정 유중 악재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을 기회로 봤던 거죠. 기회로 보고 여기서 돌파 추천 여기 눌림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요날에 미리 눌림 추천을 5,000원 초중반 여기로 드렸던 겁니다. 손절을 여기로 잡아 드렸던 거고요. 손절이 4월 9일에 저가다. 요거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고 지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한 거예요. 연속으로 8% 정도의 수익을 줍니다. 그리고 이탈이 나오고요. 수익을 못 챙겼던 분들은 요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1차 매수, 2차 매수 혹은 여기서 난 매수 안 해. 나는 기다렸다가 여기 5,000원 초중반에서 눌림 매수 할게. 눌림 매수 했으면 이렇게 장중 상한가로 오늘 수익이 나와줬던 겁니다. 아쉽게 상한가가 풀리고 마감을 해버렸네요. 어쨌든 초록 화살표로 정석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박스 매매 수익이 나와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 흐름이었고 4월 9일에 저가 이탈 없이 정석으로 이렇게 그려 넣었던 대로 초록 색깔 화살표 수익이 나왔습니다. 노랑은 보너스고 초록 화살이 기본이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했으면 무조건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좀 길게 가져가는 포지션 분들은 이탈해도 뭐 2분할, 3분할 생각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겠지만 웬만하면 단기 포지션 분들은 손절했다가 회복 시에 재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캔버스엔에서 우리가 복습을 했죠. 캔버스엔 자, 요 구간에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서 제가 박스 매매로 드렸던 거예요. 코어라인 소프트랑 유사한 흐름이죠. 그럼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탈이 나왔죠. 자,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 2분할 3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은 홀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방 매수하셨던 분들 초단기 포지션 분들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하시고 회복이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재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재추천을 드렸고 운 좋게 150%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 차트들을 계속 복습하고 유사 흐름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캔버스엔을 잘 복습을 했다면 이 구간을 잘 복습을 했다면 코어라인 소프트도 박스 하단 자리에서 초록색 화살표로 쉽게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캔버스에는 현재 150% 상승에 따른 당연한 밥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코어라인 소프트 현재 수익을 놓치셨던 분들은 당연히 4월 9일에 저가 최종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1차 지지는 5,400원쯤 그리고 2차 지지를 오늘의 시가 5,100원 그리고 3차 마지막 지지를 4858 4월 9일에 저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계속 크게 이렇게 박스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지지, 최종 지지를 이탈하면 좀 크게 오래 또 쉬어갈 수 있으니까 단기 포지션 분들은 반드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스 상단 전고점인 6,2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오늘
장중 돌파만 하고 안착을 실패를 했죠. 6,2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화장품 미용기기 볼게요. 파마리서치 신고가 추천드렸고 여기 VVIP 추천, 그리고 이후는 하위방에도 다같이 추천드렸습니다. 최대 90% 수익 나왔고 제 추천 기준으로는 30%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느리게 우상향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올라간다. 4월 28일 낙폭과대 코어라인 소프트 하루만에 장중상한가 나왔고, 파마리서치 휴젤 미용기기 신고가 역대 신고가 오늘 또 찍어줬고요. 휴젤도 2월에 추천드렸고 느리게 우상향으로 흔들면서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얘도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요. 파마리서치 월봉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느리게 엉금엉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조정폭을 보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뭐 요정도 15%에서 25% 정도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리한 추격보다는 또 눌림을 기다려 보는 게 낫겠죠. 양봉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반드시 음봉에 매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이런 꼬다리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도 꼬다리죠. 위에 꼭지니까 이런 눌림을 좀 기다려서 매수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 안 주고 그냥 올라가면 보내주시고요. 기다려보자. 적어도 마이너스 15% 정도는 기다려 보도록 하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한 15%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15% 정도 나온다 치면 이 정도까지 떨어져요. 이걸 생각하면서 음봉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큰 추세는 이렇게 여기를 기점으로 이탈이 없이 올라갔고, 다시 한 번 더 최근 기점으로 작은 추세를 끄면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를 지켜줘야 좀 탄력 붙어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만약에 밀리면 힘이 조금 죽어가지고 더 느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현 자리에서 무리하게 절대 큰 비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도록 한다. 조선, 방산, 미용기기 다 똑같이 느리게 우상향으로 반복 추천을 최근 계속 드렸습니다. 휴젤도 마찬가지로 휴젤도 이때 추천 드렸었고 지금 30% 정도 올라왔어요. 한번 뺐던 구간 있죠. 얘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고요. 이때도 마이너스 20%, 최근도 마이너스 20% 정도. 얘도 똑같이 지금 추격하지 말고 다음 눌림을 기다려 보도록 하자. 이런 눌림을 기다려 보도록 하자.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보수적으로 눌림을 음봉 매수를 하도록 한다. 월봉 얘도 쭉 이렇게 흔들면서 느리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혹여나 이렇게 올라가다가 큰 하방을 맞으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오니까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건 자제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때도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고요. 늘 이런 최악의 흐름을, 큰 조정을 생각하면서 신고가 구간에서는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건 자제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다음 선진뷰티 사이언스 6월에, 작년 6월에 고점 찍고 쭉 크게 이제 여기가 발이 되는 거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 들어갔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추세 박스 매매로 드렸던 거고, 박스 돌파 나온 자리에서 추천. 자, 그려놓은 대로 노랑 M 패턴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밀리고 다시 재차 올라가면서 16,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미리 그려놨죠. 16,000원 근접하게 올라갔고요. 돌파 기준 5일 만에 20%, 또다시 눌림 기준 하루에서 4일 만에 또 20% 반복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요 구간에서 4일 연속 눌림 추천을 드렸어요. 주가 유도선 그려주니까 따라다니시면 돼요. 미국 FDA 자외선 차단 완료. 선크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화장품들이 강세가 있었죠. 관세 때문에 미국인들이 한국의 선크림을 사재기를 한다. 4월 28일 박스 돌파 후에 눌림. 선진뷰티 사이언스. 자, 박스 돌파 후에 눌림. 요 눌림 주황원에서 4일 동안 반복 추천이 나왔다.
다음 APR, 얘도 발목 자리에서 한번 추천드리고 75% 올라갔다가 제자리, 요때는 추천 안 했고요. 박스 돌파 나왔던 자리에서 얘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N 그려놓은 대로 반복 수익이 나왔습니다. 선진뷰티랑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N으로 반복 수익이 나왔다. 얘는 13일 만에, 재추천 13일 만에 25% 수익이 나왔고요. 화장품이기도 하고 미용기기이기도 하죠. 선진뷰티부터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월봉 신규 상장주 한 4살 정도 됐고요. 쭉 하락했다가 여기가 발목자리 한번 크게 올리고 한 템포 쉬고 오버슈팅 과하게 상승이 나왔고 밥동 정석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다시 또 역배열 끊고 여기가 발이고 여기 발목, 요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상승이 이번에 20% 나와준 거예요. 월봉이 전고점은 19,000원 정도 살짝 밑에 하고 있고, 다시 일봉으로 와서 주가가 장기 이평이랑 멀어지면 조심을 해라. 이 장기 이평이랑 주가가 과하게 많이 멀어졌죠. 그리고 어깨, 머리, 어깨 형태로 헤드앤숄더 이탈로 죽었습니다. 항상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 엄청나게 피곤해지는 자리인데, 이거 지키면 상관이 없어요. 지키면 이렇게 가는 건데 이탈이 나왔으니까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저항 걸리고 떨어졌고, 이건 또 미래에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미래에도 봐야 되는 16,000원 정도의 저항대고, 근데 지금 뭐 근접했네요. 근접한 자리 여기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요. 추천을 여기 박스 돌파가 나왔던 자리에서 드렸다. 12,000원 돌파 나온 자리 장중에 추천드렸고요. 종가에도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20% 수익 나와주고 밀렸을 때 눌림 반등 추천, 또 바로 20% 수익이 나와줍니다. M 패턴으로 올라갔다. 지금은 이제 2층 박스로 보시면 돼요. 다시 1층 박스, 여기 1층 여기를 반지하로 보고요. 여기 밑에를 반지하로 보고 이제 1층 현재 2층 이렇게 위에서 박스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 하단 자리 13,0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기존의 박스 저항대였던 12,200원 정도 밑에 지지로 보면 되죠. 그리고 오늘의 시가 다음에 14,000원 정도, 총 4개의 지지가 잡히고 있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박스 매매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전고점인 15,200원 안착해주는 게 중요해요. 현재는 박스 매매 구간이다. 밀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생각하시고, 계단식으로 이쁘게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APR. APR도 여기 박스 돌파 나왔던 구간에서 추천이 나왔던 거고, M 패턴으로 상승이 똑같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박스로 보시고 현재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와준 거고, 7만원 정도, 7만원 정도를 1차 지지로 잡도록 합시다. 단기 추세는 요래 나와주고 있고요. 얘도 중형주기 때문에 느려요. 찔끔찔끔 답답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느리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변동이 크지 않은 종목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8만원 전고 돌파 안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가, 상장 시가 9만원 밑에, 역대 신고가는 93,500원. 주요하게는 이렇게 3개의 저항대 보시면 되고, 요 박스 하단 중앙까지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 바닥 대비 많이 오른 편이에요. 그렇죠? 이때도 바닥 대비 많이 올랐다가 요 추세 이탈하니까 무너져 버렸고,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이탈하고 무너졌죠. 여기를 기점으로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전처럼 큰 조정도 조심은 하도록 해야 된다. 뭐 또 크게 빠지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되는데, 위에서 추격하셨던 분들은 기회비용 상실이 클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을 지금 복사해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전 관련주, 이거 어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뭐 재료 소멸 같은 건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좀 봐주세요. 발목자리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때 9일 만에 40%, 또 10일 만에 4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단기에
좀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월봉에 추세 하단을 지키고 지금 재추천 기준 25% 정도 오른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BHI 요 단기 고점 현재 단기 고점이죠.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눌러주는 요 구간을 노리는 게 좋지, 지금 네모 자리에서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하도록 하자. 현재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초보자분들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지는 1차 27,000원, 그리고 오늘의 시가, 전날의 시가 총 3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기 평으로 보셔도 되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단기 추세 이탈하고 침체 구간, 또 여기도 단기 추세 이탈하고 침체 구간이 있었죠. 이탈 침체 이것도 이제 여기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 침체를 조심을 하도록 하자. 밀리면 크게 떨어져요. 마이너스 40 지금도 마이너스 20%에서 40%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추세 이탈하고 침체, 여기도 추세 이탈하고 침체, 지금도 추세 타고 있는데 침체를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 이탈하면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였고, 여기 박스 하단 이탈하고 무너졌고, 여기 추세 이탈하면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BHI랑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제의 영상입니다. 재료 소멸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어제의 영상을 보셔야 돼요. 재료 소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전 영상 안 볼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체코 원전 수주할 것이다에 올라갔고요. 수주하니까 18% 급등 나왔습니다. 수주했다의 급등이 나왔지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죠. 수주 성공하면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올라갈 줄 안단 말이야. 근데 현실은 다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5월 중에 체코 원전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재료 소멸 하락 나오는 걸 경계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요 구간을 복사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하나오션 볼게요. 이것도 어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어제 영상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오션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220% 올랐습니다. 이런 단기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눌림을 노리라고 했죠. 4월 28일, 27일에도 무리한 추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 매각 이슈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조선주 느리지만 계속 우상향 확률이 크니까 한 개 정도는 길게 끌고 가라 12월에 추천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때 리딩이랑 똑같아요.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이 하락을 기회로 삼고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4월 25일 조선주 4월 말도 무리한 추격 말자, 다음 조정을 노려보자. 지금 하락이 나왔으니까 또 미보유자분들은 기회죠. 어떤 이유로든 하락이 나올 수 있던 단기 고점 자리였고, 산업은행 매각 이슈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조선 탑3 플러스 이 ETF도 추천드렸고, 역대 신고가를 이렇게 찍어주고 있죠. 삼성중공 외 전부 다 12월 추천드리고 좋은 결과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하나시스템도 12월에 방산주 대거 추천드렸었고, 하나오션, 자, 여기랑 이런 자리 무리한 추격 자제하도록 하자. 이렇게 눌러줄 때 잡도록 하자. 그러니까 지금 눌러주는 구간이 61선쯤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왔죠. 지금도 한 61선 정도 여기 건드리면 1차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월봉을 봤을 때 고점이죠. 바닥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때도 크게 올랐다가 마이너스 50% 주고 올라갔고요. 최근에도 마이너스 30% 주고 올라갔고요. 늘 조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꼬다리에 들어가지 말고 눌러주는 구간을 좀 노려보도록 하자. 물리더라도 좀 꼭지에서 물리지 말자. 다음 비만 치료제 볼게요. 한국 노보노디스크 12세 이상 청소년 위고비 처방 확대 추진으로 여러 종목 상한가가 나왔었고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루엠텍 이전에 추천주였고 선반영으로 60% 올라갔다가 재료 소멸 하락,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큰 W 형태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했고, 오늘 18,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때가
15,000원대고요. 조금 더 올라갔다가 꼬리 살짝 달고 마감이 되었다. 이 쌍바닥 형태로 반등이 나와줬던 거죠. 이거는 꿈비로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꿈비가 수평 쌍바닥으로 반복 수익이 나왔고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또 수익이 나왔죠. 지금은 하락이 나오고 있고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해야 되는 저출산이고요. 에르코스가 상한가가 나왔지만 이것도 역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꿈비는 눌림 매수 교과서 차트고요. 눌림 매수를 8,000원 드렸습니다. 8,000원 자리에서 바로 단기에 1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죠. 가짜 반등 계속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저출산, 개연주, 정치 테마주들 4월, 5월이 고점일 수 있다. 계속 조심합니다. 다음 인벤티지랩 월봉 발목자리 추천 급등 또 추천 급등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박스 상단이 2만원 정도 요 자리에서 지금 더 크게 올라가서 역대 신고가까지 쭉 올라갔죠. 이 보라 상승이 160% 나왔습니다. 130%인가? 130, 160% 정도 올라갔습니다. 릴리 노보도 하지 못한 7일 지속을 해냈다. 흡수율이 70배다. 요 내용으로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갔다. 펩트론도 반복 추천주였고 최근에 120% 올라갔고요. 블루엠텍부터 볼게요. 자, 여기 추천드리고 선반영으로 크게 수익, 뒤에는 제로소멸 하락 나왔고요. 지금 또 바닥에서 크게 쌍바닥 형태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15,000원대 알려드렸고 18,000원까지 좀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크게는 요렇게 이제 박스가 되는 거죠. 박스 상단이 24,000원 정도로 지금 박스 중앙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앙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단까지 가는 거 아니죠. 다시 하단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최근 리딩 기준으로는 초과 상승이 나와주면서 15,000원대 제가 알려드렸었고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 주면서 이때 바로 상한가 12% 이제 오늘까지 22%까지 초과 수익을 줬습니다. 전체적인 자리는 월봉상 무릎인데 바닥권인데 일봉상으로는 단기에 100%가 오른 게 부담이죠. 어쨌든 지금은 홀딩 하시면 됩니다. 다시 또 1년선을 재안착을 했죠. 1년선 가격이 16,400원 정도 여기를 계속 지켜주면 탄력이 붙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때 기준으로 보면 반년선을 지켜주면서 좀 탄력이 붙어가지고 올라갔던 구간이죠. 여기 추천드리고 선반영 수익 나왔고요. 뒤에는 제로소멸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패턴으로 요 1년선을 계속 지켜준다면 탄력 붙어서 올라가 줄 수 있다. 근데 밀리면 13,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돼요. 일단 작은 지지는 오늘의 시가 15,700원 정도, 그 다음에 전날의 저가, 그 다음에 여기 기존의 저항이었던 14,000원 보시면 되고요. 지지 이렇게 수평 지지로 4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항대는 오늘의 꼬리, 그리고 여기 이전 맥점이 21,000원 살짝 밑에 하네요. 이렇게 두 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도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추세 나와주고 있어요. 추세 이탈하면 무너지는 거 조심하시고. 다음 인벤티지랩 역배열 끊었을 때 추천, 또 여기 역배열 끊었을 때 추천, 역배열 끊는 구간에서 계속 추천 드렸었죠. 이때도 홀딩 사인 드렸고요. 역배열 끊었고 요래 박스니까 박스 매매하면 된다. 홀딩 드렸습니다. 그리고 170% 정도가 올랐네요.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요. 지금은 과한 상승 구간 조심을 해야 돼요. 요 구간이랑 유사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다. 초보자분들 지금 절대 추격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추격하지 말자. 이런 단기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마찬가지죠. 이때부터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건데 낮은 확률로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 확률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90% 확률로 떨어지는데 낮은 확률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10%의 확률도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10%의 확률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 10%의 확률에 이런 것만 보고 습관 더러워져 가지고 버릇 잘못 들어 가지고 여기서 추격을 하시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마약과 같은 거죠. 잘못 한번 맞으면은 여기서 잘못 괜히 수익 받다가 이후에 또 들어가면 계속 이걸 뚜까 맞는 거예요. 90%의 확률로 계속 이걸 뚜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벌었던 거 뒤에서 다른 패턴, 동일한 패턴에서 계속 당하는 거죠. 절대 이런 구간에서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현재 보유자분들은 단기 입형 기준으로 보기에는 5일선이 너무 뒷방 지지로 밀려있기 때문에 입형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오늘의 시가 31,300원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 출발, 점프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시가를 이탈하면 전날의 종가 27,70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싱크홀 자리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5일선 3차 정도 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3차, 4차. 중간값으로 이렇게 29,500원 지지 보셔도 되겠고, 총 4개의 단기 지지 체크하시고, 마지막 11선, 여기 11선 지키고 반등 나왔죠. 5개의 지지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올라가다가 꺾이면 대응을 해줘야 돼요. 내려갈 때 정리를 해주도록 하자. 분할 매도하는 이유는 뭐다? 도중에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꺾였죠. 근데 이거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 해가지고 남아있는 물량이 있었다면 초과 수익이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분할 매도하는 이유입니다. 분할 매도하는 이유입니다. 도중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펩트론 최근 여기서 정직한 박스가 보였기 때문에 85,000원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다. 그리고 10만원, 여기 10만원 구간 여기를 돌파 안착하면 가속이 붙는다고 했죠.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고점에서 11선 추세 타고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고점 박스니까 1차 지지 11선 살짝 밑에 17만원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저가 여기가 15일선이랑 유사한 자리, 다음 21선이 여기 최근에 저가 자리. 단기 입형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얘도 고점이니까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단기 고점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벤티지랩과 마찬가지로 지금 비만 치료제 워낙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무리한 추격 자제. 다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2개 볼게요. 중장기 추천주는 1차 목표가가 기본적으로 50%입니다. GNC 에너지 2달 만에 지금 70% 정도, 85%까지 올라갔네요. 2달 반 만에 85% 올라갔고, 이것도 신고가 추천이었습니다.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요. 하나솔루션은 발목 바닥권 추천이었습니다. 2만원 추천드렸고 2달 만에 65% 최대 상승이 나와줬어요. 바닥에서 지금 무릎자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단기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무리하게 따라가는 건 자제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둘 다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이었다. GNC 에너지 역대 신고가 오늘도 찍어줬고요. 얘도 현재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단기 입형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1선쯤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절대 이런 자리에서 추격 자제하시고 가급적 눌림을 기다려 보도록 하자 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하나솔루션, 얘도 월봉으로 봤을 때는 무릎권인데 제가 2만원 추천드리고 지금 단기에 크게 이렇게 과한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무리한 추격 자제하시고 5일선, 11선, 11선이 조금 이격이 있으니까 중간으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2만원 추천하고 오버슈팅이 나왔다. 전고점 전체적인 자리가 월봉이 바닥권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나 생각하고 100% 단기에 올랐죠. 이런 걸 생각하고 무리한 추격 자제, 최대한 눌림을 기다려 보도록 하자.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는 기본 1차 목표가가 얼마다? 50%.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만원이 추천가였고 50% 올라가면 3만원이 1차 목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기에 1차 목표 도달이 나왔다. 다음 오늘 하한가 나온 경남 스틸 볼게요. 이거 급락하기 전에 제가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낙폭가대 추천이었고요. W로 초록으로 정석 수익이 나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125% 수익 나왔고, 눌림 추천가가 4천 초중반이었다. 자, 추천드리고 과하게 상승이 나왔고 쌍봉 이탈 나왔죠. 요때 제가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항상 쌍봉 이탈 나오면 제자리까지 크게 떨어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니까 경고를 드렸고, 결국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주가가 이미 홍준표가 떨어질 걸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오늘도 장중에 계속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요. 오늘도 계속 경고를 줬습니다. 차트는 안색이다. 맥점 이탈 시에 주의를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탈이 나왔잖아. 요 이탈이 나오면 지금 눈알이 노래진 거야. 황달이 뜬 거야. 우리가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안색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아 저 사람이 아프구나 상태가 안 좋구나 컨디션이 똥이구나 알 수 있잖아. 야 너 니 눈이 왜 그렇노? 니 눈이 노란데 병원 좀 가봐야겠는데 니 건강이 좀 이상이 있는데 그게 차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차트가 안색이다. 그리고 결국 지금 병원에 실려간 거죠. 차트가 안색이다. 차트는 안색이다. 반드시 개념을 숙지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폴리마켓을 주요하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폴리마켓은 베팅 사이트죠. 베팅 사이트고 오늘 베팅을 봤을 때 국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면 누가 될 것이냐. 1위가 김문수 75%, 2위가 한동훈 18%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랑 안철수는 높은 확률로 이제 경선에서 떨어진다. 이거에 베팅을 하는 게 나았죠. 근데 제가 커뮤니티를 좀 보니까 홍준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게 뭐 폴리마켓이 무조건적으로 맞추는 건 아니지만 최대 90%의 정확도를 보인다. 특히 사건 발생 4시간 전에는 94%의 정확도를 기록한다. 이게 퍼센티지 확률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좀 폴리마켓을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고, 또 홀짝 매매, 이게 복불복이잖아. 결과에 따른 상승, 하락이 엄청나게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좀 피하도록 하자. 결과 뚜껑 까기 전에 미리 전날에 미리 매도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남 스틸 같은 경우는 25일 금요일에 차트가 안색이 깨졌기 때문에 25일 금요일에 미리 정리를 하고 오늘까지 보유를 하지 않는 게 좋았다. 홀짝 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다음 급락 타자는 높은 확률로 한동훈이니까 한동훈도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죠. 홍준표는 오늘부로 정치를 졸업을 했고요.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홍준표주 물린 분들은 이제 반기문주처럼 엄청나게 긴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본질 재료로 상승이 어려운 종목이라면 너무 길게 보유 말고 기술적 반등을 줄 때 정리해서 기회비용을 살리기를 권장드립니다. 과거의 반기문 테마 17년도입니다. 반기문 이제 출마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다가 쌍봉 이탈한 구간, 여기가 경남 스틸의 금요일과 똑같은 자리입니다. 차트가 안색이 좋아지지 않았던 자리다. 아파지기 시작한 자리다. 그때 매도 사인 드렸고 결국에는 불출마를 하면서 2연속 하한가가 나왔죠. 항상 고점에서 이 쌍봉 뜨면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차트는 안색이다. 여기서 안색이 나빠진 거예요. 불출마로 하한가 나왔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9년 동안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기문이 정치권에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죽어버렸죠. 홍준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깊은 하락, 오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조심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반기문 테마 정치권에 보이지 않으면서 지앤코가 9년 동안 하방이 나왔다. 잘 상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선주들 6월 3일이 선거일이니까 4월 5일이 고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절대 6월까지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 선거일이 요때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상승 없죠. 제로섬을 하락 나왔죠. 2달 전이 고점이죠.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었죠. 주가 안 올라가죠. 하락 나오죠. 당선자도 대통령 당선이 돼도 제로섬을 하락이 나온다. 선거 전이 고점이다. 과거 패턴으로 이번에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경남 스틸 보유자 아직 안 팔았다. 끝까지 간다. 홍준표가 양자인 올라간다에 올인을 걸었다. 이런 매매를 하시면, 홀짝 매매를 하시면 결과가 좋지 않다. 이게 처음에 올인 걸어가지고 성공해도 이 뽕을 맞아가지고 역시 올인, 주식은 올인이지, 몰빵을 쳐야지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신나가지고 다음에 또 올인했다가 뒤에서 앞에 본 거 다 잃는다. 이 잘못된 버릇, 더러운 버릇을 고치셔야 됩니다. 절대 올인하시면 안 돼요. 몰빵은 초보나 하는 거다.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 반 이상은 건질 수 있다. 이거는 확신한다. 확신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끝까지 간다. 요런 제발 좀 이런 확신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올인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외인 쌍끌이 매수, 기관과 외인 이거래일 연속 매수, 이런 수급 보지 마시고요. 제가 수급을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홀짝 매매, 수급 믿다가 2연속 급락 하한가, 손절도 못하고 지금
하한가를 크게 손실을 당했고, 신라젠이 교과서죠. 신라젠이 19년도에 여기서 외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끝내줬어요. 그리고 팩400 호재가 뜹니다. 근데 저는 이때 제가 기술적 반등이다, 이거 가짜 반등이다 경고를 드렸어요. 왜? 상승 파동이 다 나왔거든. 여기가 하락 파동,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나올 자리였어요. 팩400 호재가 진짜 제대로 크게 뜬다고 해도 가짜 반등을 조심을 했어야 되는 자리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서 3번 연속 하한가가 나왔죠. 이때 7월 10일에 신라젠 팩400 효능 확인이 나왔지만 기술적 반등, 가짜 반등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술적 반등, 가짜 반등이라고 했는데 수많은 회원님들이 신하님 저는 외인 매수세를 믿고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결과가 안 좋았다. 수급을 활용해서 수익을 꾸준히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굳이라서 이런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겁니다. 차트와 재료 이 두 개만으로, 이 두 개를 무기로 삼아서 주력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냅니다. 저는 수급 전혀 안 봅니다. 수급 안 봐도 9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급등 수익 엄청나게 많이 안겨드렸고, 신라젠도 3연속 하한가 피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폴리마켓 이미 주가가 경선 발표, 3차 경선 발표 전에 이미 주가가 위 베팅에 따른 움직임이 미리 나오고 있었습니다. 홍준표, 안철수가 미리 하락이 나오고 있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다. 차트는 안색이다. 그리고 시간으로 해킹 테마가 하락이 나왔죠. 연속 점상이 나왔던 엑스큐어가 하한가 나오면서 점상 풀렸고, 슈프리마 HQ 얘도 상한가인데 상한가 풀리면서 둘 다 시간의 하한가, 한싹 더즌, 유비벨록스, 텔코웨어, 모니터랩 하락이 나옵니다. 해킹 테마도 산불처럼 단발성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산불도 2, 4일 정도 강세가 나왔다가 제자리로 내려갔죠. 해킹 테마도 지금 충분히 많이 올랐고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유출 정보에 MI, EMI가 없다.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이게 털리면 진짜 심각한 건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물론 지금 털린 게 심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것까지는 털리지 않았다. 뭐 믿음은 안 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피셜로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만 하면 안전하다고 하니까 테마도 이제 좀 식을 수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주가가 워낙 과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밥을 많이 먹었으면 똥을 자연히 싼다. 이걸 좀 생각하고 조심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뭐 크게 하락하지 않았죠. 한 10% 정도 하락이 나왔죠. 예전에 갤럭시 폰이 노트 7이 막 폭발하던 이슈가 있었을 때 핸드폰이 폭발한다고? 미친 거죠. 그때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 하락이 이렇게 나왔던 구간이 있는데 단기 저점이었고 뒤에는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으로 SK텔레콤도 이번 악재가 단기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SK텔레콤 워낙 느리기 때문에 추천하는 건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악재를 기회로 보면서 분할 매수로 가져가 봐도 되겠다. 삼성전자 16년도 노트 7 폭발했을 때 이슈 대입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유비벨록스 점상 홀딩 하시고 시가 이탈할 때 매도했으면 되죠.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자 제대로 하락이 나오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갭 하락이 나오면 1차 2차 통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7,000원 초반까지 떨어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의 시가 1,500원 정도 이탈할 때 1차 매도를 했으면 되는 겁니다.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찹찹찹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내려갈 때마다. 그리고 시간으로 좀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엑스큐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점상이 두 번 연속 나왔고 시간으로 마이너스 10% 하한가가 나왔죠. 제대로 떨어지면 여기까지 급등 전 이렇게 싱크홀이 생긴 거니까 1차 2차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 오일선도 있긴 하지만 점상으로 올랐던 애들은 크게 하락도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 윙이푸드로 계속 반복 상기를 시켜 드립니다. 자 여기 2연상 나오고 쭉 제자리까지
그 이하까지 떨어졌죠. 이거는 개파락으로 죽었던 자리고요. 이때는 개파락으로 반토막 났다가 뒤에 반등이 나온 경우 이 두 가지 사례를 잘 대입을 해가지고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 4월 29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유심 관련주들 일부는 하락이 나오고 일부는 강세가 나왔고요. 시간외로는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엑스큐어, 유비벨록스, 엑스큐어가 점상으로 2연상 나왔지만 오늘 시간외로는 하한가가 나왔고요. 전부 다 산불 테마처럼 단발성 주의 2-3일 정도 2-4일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디지털 뱅킹 더즈는 이제 무상증자일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비만 치료제 이건 단기 고점이니까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정치 테마 6월까지 들고 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한덕수도 말바꾸기로 불출마 주의하시고 오세훈도 말바꾸기로 불출마하고 크게 하락이 나왔죠. 김문수, 한동훈 이것도 둘 중에 하나 탈락하면 오늘 홍준표처럼 하락 나올 거고요. 제약 의료기기 코어라인 소프트 장중상한가 추천주였습니다. 2차전지가 바닥권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크게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이것도 단기 고점. 정책주 지역화폐 개헌 저출산 크게 올랐다가 낙폭과대 반등 가짜 반등은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지역화폐 시간의 상승이었고 정석 반짝 개헌 관련주도 워낙 크게 올랐으니까 가짜 반등 계속 주의. 의료 로봇 관련주 워스크 발언 관련 5년 내에 최고 외과 의사를 능가할 것이다.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검토 개별 테마 선진뷰티 추천주였고 20% 수익. 나머지는 개별로 읽어보도록 하시고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5,900원 유튜브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이렇게 8,000원 눌림 추천드렸던 꿈비 단계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하루 200원의 행복. 다음 4월 29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웅진그룹주 상한가 웅진 프리드 라이프 업고 1위로 상주업계 지각 변동 예고 8,830억에 인수를 했다. 인수 이슈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또 정치 테마주들이 대거 상승이 반응이 나왔네요. 정치 테마는 현재 4월이나 5월이 고점일 수 있으니까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미 4월이 고점이 된 종목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죠. 웅진 싱크빅부터 월봉 여기 박스 하단 이탈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신저가 찍었고 바닥권에서 인수 이슈로 시간의 상한가. 자, 이전에도 두 번 정도 크게 튀었다가 장기이평 부근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장기이평 둘 중에 하나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올라갔다가 더 크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꺾이는 흐름을 주의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유사 흐름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워낙 낙폭과대 자리고 인수는 강력한 호재죠. 그러니까 뭐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뭐 두 번 연속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로 또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 경계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웅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튀었다가 크게 빠지는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 2년선 구간에서 힘싸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처럼 크게 올라갔다가도 크게 떨어지는 흐름을 경계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고 여기 상한가 다음날에 고가 6% 줬다가 밀렸네요. 요 유사 흐름을 경계를 하시면 되겠죠. 이 구간 복사해가지고 최악의 흐름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이것도 뭐 월봉 보나마나 역별로 똑같이 빠지고 있을 거고. 다음 이재명 관련주 볼게요. 오리엔트 전공 상한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 크게 빠진 상태고 많이 크게 빠졌다 하지만 그래도 고점 자리죠. 단기 일정은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5월 1일 3시에 있습니다. 이게 무죄가 뜨면 또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고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이너스 40, 여기서도 마이너스 40,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0%를 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역배열로 현재 이렇게 잡혀 있고요. 종가상으로 여기를 끊고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121선까지 떨어지는 흐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좀 올라갔다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경계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정치 테마주들, 초보자분들 절대 건들지 않도록 하고, 높은 확률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건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당선된다 하더라도 제로섬유 하락 나옵니다. 절대 6월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고, 오리엔트 바이오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나왔고요. 똑같이 이 역배열 끊어주는 거 중요하고, 121선에서 정직하게 반등, 121선 살짝 이탈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줬고, 낙폭과대 자리긴 한데 이 손절 잘 잡아주고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지 글로벌. 아이고야, 얘도 뭐 거의 제자리까지 빠져버렸고, 얘는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제가 경고 드렸죠. 여기 경남 스틸이랑 똑같은 흐름입니다. M 패턴 나왔다가 쌍봉 이탈하고, 요 구간 제가 경고 드렸고요. 이거 이탈 나온다. 경남 스틸 금요일이랑 똑같죠. 여기가 갭 하락 자리고요. 텅 비어 있죠. 여기 또 갭 하락 자리고요. 싱크홀 자리가 두 개가 있다. 두 번째 싱크홀 끝까지 빠지진 않고 도중에 반등이 나와줍니다. 시간에 9% 상승이 나왔고요. 하지만 가짜 반등은 계속 경계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끊고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면, 과한 상승이 나오면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이런 애들은 가짜 반등도 크게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상한가죠. 상한가 가짜 반등이 막 50%씩도 나옵니다. 50% 막 80%도 나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항상 가짜 반등 주면서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도 경계를 하도록 합시다. 교과서 차트로는 금량 같은 게 있죠. 금량이나 뭐 에코프로 이런 거 보면 저 여기 막 50%씩 가짜 반등을 줘요. 그러면서 하락하고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이오플로우 170%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이 80%, 60%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하락하고 정지가 되었습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던 애들은 가짜 반등을 50% 이상씩도 준다. 이 구간에서 당하지 않도록 하자. 최악의 흐름을 항상 교과서를 보고 덜 먹더라도 안 먹더라도 최악의 흐름을 피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타코 이것도 이재명 관련주고 7% 정도 상승. 얘도 장기평 부근에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역배를 끊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네요. 대개 다 이재명 관련주들이 낙폭과대 자리. 형지 INC 얘도 고점에서 쌍봉 이탈 나왔고요. 경남 스틸 금요일이 여기였고 이렇게 훅 떨어졌었죠. 얘는 훅 떨어지기 전에 한번 시간으로 또 한번 반응 나와주고 있고 5% 정도 상승. 기존의 맥점 1800원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 형지 엘리트 얘도 장기 평 부분까지 빠진 자리에서 낙폭과대 반등 시도, 요 역배열 끊어줘야 되고요. 상지건설 얘도 뭐 거의 반토막 났고 다 유사하게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이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여기 밑에 이렇게 싱크홀 엄청나게 크게 있고요. 상지건설도 최근에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최근 영상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김동현 관련주 볼게요. 김동현 PN풍년 엄청나게 크게 많이 떨어졌고 낙폭과대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얘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좀 빠지는 형태로 더 밀려버렸고, 약배열로
최근에 수평 지지 맥점이 5,3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5,300원 안착이 중요하고, 현재 밑에서 요래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다음 벨로프 동전주 김문수 관련주, 이것도 낙폭과대 반등이고, 초보자분들 절대 대선주들 건들지 않도록 합니다. 덜 먹더라도 안 먹더라도 최악의 흐름, 경남 스틸 같은 거, 이런 거, 진양화, 오세훈 같은 거, 이런 거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최악을 피하자. 김문수, 평화홀딩스 오늘 역별 저항대 딱 맞고 떨어졌고요. 이렇게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고, 제자리까지 밀렸죠. 거의 5,000원 정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이탈하면 또 4,000원까지 떨어질 거고. 다음 평화산업, 얘도 역별로 빠지다가 오늘 크게 반짝 2인의 후보에 들었지만 단기 제로 소멸 흐름으로 반짝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가, 최근에 저가, 이것도 1,000원짜리죠.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 경남 스틸과 마찬가지로 쌍봉 이탈 흐름으로 무너졌습니다. 여기 이탈했던 구간 1450 정도, 여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맞고 떨어졌고요. 기억합시다. 선거 2달 전이 고점이다. 선거 2달 전, 그 이전이 고점이다. 당선돼도 하락한다. 대선주들 절대 6월까지 가져가지 않는다.